더스틴은 아내를 여의고 혼자 삽니다.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더스틴은 문을 열려고 갔고 바로 거기에 아내가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번 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보세요. 벽에 더스틴과 그의 아내 사진이 있어요. 아내는 볼에 점이 있어요. 방금 나타난 여자는 점이 없으니까 아내의 쌍둥이 여동생임에 틀림없어요. 딜런은 외출 금지를 당했고 일주일 동안 여자친구조차도 만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딜런의 엄마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딜런이 방에 있는 걸 보았고 그날 만난 사람이 있었는지 물었어요. 딜런은 하루 종일 공부하느라 집에 있었다고 했어요. 엄마는 딜런을 믿지 않았죠. 왜일까요? 보세요. 목에 립스틱 자국이 있어요. 여자친구가 놀러 왔던 게 분명해요. 또 외출 금지를 당한 다른 10대 에즐리는 역사 시험에 낙제한 후 2주 동안 친구들을 만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에즐린의 엄마는 야간 근무를 했고 다음날 오후가 돼서야 집에 올 수 있었어요. 엄마는 딸을 확인하러 갔고 에즐린이 친구를 불러 하룻밤 재웠다는 걸 바로 알아차렸죠.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에즐린의 방을 자세히 보세요. 접시 2개, 컵 2개, 포크 2개. 어젯밤 방에서 저녁을 먹은 사람이 에즐린뿐만이 아니었고 에즐린은 뒷정리를 할 만큼 똑똑하지 않았네요. 2주 더 있겠는데요? 버지니아 델시는 탈의실 유리 뒤에 아름답고 비싼 보석 컬렉션을 갖고 있는 부유한 젊은 여성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그녀는 누군가가 유리를 깨고 보석을 훔쳤다는 걸 발견했어요. 델시의 청소 도우미는 오전 5시쯤 방을 청소했고 보석은 그때까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녀의 집에 머물고 있던 버지니아의 가장 친한 친구는 탈의실에 간 적도 없다고 했어요. 휴가 동안 그녀와 함께 지내던 버지니아의 사촌도 아침에 탈의실에 갔지만 보석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당연히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거짓말쟁이는 누구죠? 청소 도우미요. 유리를 깨고 보석을 훔친 직후 청소하면서 유리 조각도 치운 것 같아요. 바닥에 깨진 유리가 없거든요. 좋아요. 관찰력을 시험해볼 또 다른 과제가 있어요. 두 사람과 몇 가지 물건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임무는 그 물건이 누구 것인지 추측하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시작할게요. 이 청진기는 어때요? 분명 오른쪽에 있는 이 의사 거예요. 다음 두 사람 중 이 팔찌의 주인이 누구인지 짐작하세요? 팔찌에 소피아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왼쪽에 있는 이 소녀는 같은 이름의 이름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의 팔찌예요. 다음은 이 립스틱이에요. 주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2명의 여자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누구 걸까요? 이 여자가 틀림없어요. 둘 다 립스틱을 바르고 있지만 이 여자가 립스틱과 똑같은 색을 바르고 있어요. 귀걸이 그리고 고를 수 있는 2명의 여자 어때요? 이 여자께 틀림없어요. 그녀는 귀를 뚫었고 다른 여자는 안 뚫었어요. 다음 아이템은 이 헤어 드라이기예요. 누구 것 같으세요? 이 여성의 것일 거예요. 그녀는 긴 머리고 다른 남자는 대머리예요. 좋아요. 이건 더 재밌어요. 다음은 잘 보살펴야 할 것 같은 이 귀여운 작은 고양이예요. 누가 주인일까요?
이 소녀의 다리가 조금 긁힌 게 보이시나요? 거저 알려주네요. 그녀의 고양이에요. 마지막으로 찾아야 할 물건이에요. 이번에는 주인이 10대 시절 부모님과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누구 것일까요? 사진 속의 10대는 빨간 머리에 녹색 눈을 한 소녀인데 녹색 눈을 가진 빨간 머리 여자는 단 한 명뿐이고 여기 있네요. 그녀의 사진임이 틀림없어요. 에스미는 숲을 산책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우연히 마녀의 집을 발견하고 마녀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5개의 문이 나타났어요. 이 중 하나만이 널 집으로 데려다 줄 거고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맞는 문은 검은색이야. 맨 왼쪽이나 맨 오른쪽 문 옆에 있지 않아. 중간에 있는 문도 아니야. 에스미는 어떤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 검은색 문은 3개뿐이고 그중 하나예요. 맨 왼쪽이나 맨 오른쪽 옆에 있는 문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4번째 문은 아니에요. 가운데 문은 아니라고 하니까 이것도 아니네요. 에스미는 왼쪽 문으로 걸어 나가야 해요. 아이코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 기억 없이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깼어요. 주변을 둘러보고 금속문을 보았죠. 안타깝게도 잠겨 있었고 하나의 암호가 아니라 4개의 암호가 필요했어요. 아이코가 맞힐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에요. 기쁘게도 문 옆에 단어 4개가 적힌 표지판이 있었어요. 사과, 빵, 의자, 그리고 드레스. 어떤 단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각 암호의 모양에 주의하세요. 어떤 글자들은 다른 글자들보다 크고 각각의 단어들은 꼭 들어맞을 거예요. 그래서 왼쪽 위가 빵, 오른쪽 위에 사과, 왼쪽 아래에 드레스, 오른쪽 아래는 의자예요. 공장에서 직원 1.5명은 의자 1.5개를 1시간 반 만에 만들어요. 하루에 6시간인 작업시간 안에 한 명의 직원이 의자를 몇 개 만들까요? (1.5명의) 직원이 1.5개의 의자를 1시간 반 만에 만든다면 직원 1명이 의자 1개를 똑같은 시간인 1시간 반에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무일 6시간에 직원 1명은 4개의 의자를 만들어요. 느긋한 날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마자 한 도시의 경찰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존스 씨는 누군가가 방금 자신의 차를 들이받고 도망갔다고 했어요. 경찰관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근처에서 차 타이어를 고치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존스 씨는 저 사람이 자기 차에 부딪힌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남자는 1시간 넘도록 차를 고치려고 계속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은 사실일 수가 없다고 했죠. 누가 거짓말하고 있나요? 차를 고치는 남자요. 비는 방금 내리기 시작했어요. 만약 계속 차를 고치고 있었다면 차 밑에 바닥은 말라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젖어 있으니까 차가 금방 고장났다는 거죠. 아마도 사고 후에 차를 몰고 떠났을 때였을 거예요. 해적 선원들이 밤에 카리브해의 무인도에 도착했어요. 이른 아침 선장은 모든 보물이 숨어있는 자신의 비밀 은닉처를 찾기 위해 무트로 갔어요.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보물은 없었어요. 선원들 중 누군가가 일찍 해안으로 와서 모든 걸 훔친 거예요. 용의자는 3명 있었어요. 1등 항해사 빌, 갑판장교 길, 그리고 요리사 윌이요. 모두 훔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선장은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누굴까요? 선장의 발자국이 아닌 것이 해안가에 남아있어요. 하나는 발자국인데 다른 하나는 막대로 뚫은 구멍이에요. 나무다리를 가진 사람은 길밖에 없으니 도둑은 갑판장교인 길이에요. 눈 훈련을 좀 해볼게요. 여기서 다른 걸 찾을 수 있나요? 네, 이거예요. 다른 거예요. 잘 보세요.
사기꾼을 찾아내는데 몇 초밖에 없어요. 그거예요. 맞아요. 이제 게임이 좀 어려워지고 있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어때요? 여기 있어요. 찾으셨나요? 좋아요. 마지막인데 제일 어려워요. 이번에 다른 게 보이시나요? 저기 있네요. 잘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동물 퀴즈를 준비했어요. 사진을 보여드리면 여러분은 어느 동물인지 맞히는 거예요. 쉽죠? 어디 볼까요? 점수를 기록하고 비디오 끝 부분에서 결과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쉬운 문제로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조금 더 어려워질 거예요. 첫 번째 문제, 이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캥거루예요. 야생에서 캥거루는 호주와 파푸아 뉴기니에만 삽니다. 다음은 핑크색이에요. 뭘까요? 이건 플라밍고예요. 플라밍고가 진흙으로 둥지를 만든다는 거 아세요? 이 귀여운 동물은 무엇일까요? 당나귀예요. 당나귀는 매우 똑똑하고 기억력이 좋아요. 영역과 다른 당나귀들을 최대 25년까지 기억할 수 있어요. 난 일주일 전도 기억 못하는데. 이건 아실 거예요. 당연히 라마예요. 라마도 똑똑해요. 자신의 한계를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짐을 너무 많이 실으면 자리에 주저앉아서 더 멀리 가기를 거부하죠. 짐을 뱉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절대 물지는 않아요. 라마가 뱉은 침에 맞은 적이 있어요. 별로 좋지 않아요. 이 동물 어때요? 아시겠어요? 네, 코알라예요. 코알라의 지문이 독특하다는 거 아세요? 코무늬도요. 또 하나의 귀여운 동물입니다. 뭘까요? 침먼크예요. 침먼크 한 마리가 하루에 165개의 도토리를 모을 수 있어요. 생산성이 대단하죠? 이 새는 뭔지 아시겠어요? 백조예요. 백조는 최대 20년까지 살고 일부 일처지예요. 이건 잘 아실 거예요. 무엇일까요? 너구리예요. 거의 어디든 살고 근처에 물이 있는 곳을 좋아해요. 이 커다란 고양이는 무엇일까요? 표범이에요. 매우 개인주의적이어서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표범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나무를 긁어 표시하기도 해요. 이 커다란 동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스예요. 겨울에 눈이 내리는 곳에만 산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낙타죠. 혹이 하나 아니면 둘이에요. 여러 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지낼 수 있어요. 인간은 3일밖에 버티지 못해요. 이 작은... 잠깐, 이건 뭐죠? 카멜레온이에요. 주변 환경에 맞게 색깔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다른 요소 예를 들면 주변의 온도와 기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슬프면 파랗게 변할까요? 이 동물은 뭘까요? 스컹크예요. 스컹크는 뱀독의 면역성이 있어서 위험한 독사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냄새 얘기는 안 할게요. 이런, 벌써 했네요. 다음 문제. 이 동물이 뭔지 말해보세요. 바다코끼리예요. 매우 사교적인 동물이어서 성별로 나누어진 집단으로 모여 살아요. 이 귀여운 동물이 뭔지 아세요?
벨루가예요. 벨루가는 대식가예요. 매일 27kg의 먹이를 먹어치워요. 이 동물은 아실 거예요. 고르세요. 판다예요. 판다는 하루 10시간에서 16시간을 먹으면서 보냅니다. 부러워요. 주로 대나무를 먹어요. 이 새는요? 이름을 아세요? 큰 부리새예요.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새 중 하나이기도 하죠. 짖는 소리, 꺽꺽대는 소리, 으르렁거리는 소리도 낼 수 있어요. 다음 동물, 이건 뭘까요? 오징어죠. 오징어는 심장이 3개예요. 더 작은 오징어를 잡아먹기도 해요. 와, 심장이 3개나 되는 동물치곤 삐정하네요. 이 동물을 아세요? 들소예요. 들소는 시력이 매우 안 좋지만 청각과 후각이 발달했어요. 이 귀여운 동물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판다예요. 식단의 97%는 대나무고 다른 3%는 알, 꽃, 작은 포유류입니다. 이건 무슨 동물이죠? 오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과 공통점이 많아요. 사교적이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해요. 이건 정말 쉬워요. 얼룩말이에요. 얼룩말의 줄무늬는 인간의 지문처럼 독특해요. 얼룩말은 서서 잠을 잡니다. 이 작은 새는 뭘까요? 키위새예요. 작고 귀여운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해요. 또한 수염이 있어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페럿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애완용으로 길러요. 이 동물의 이름을 아세요? 오셀롯이에요. 낮에는 자고 어두워지면 활동적이에요. 어떻게 기사자기를 받았을까요? 오셀롯 경 아시죠? 누가 나 좀 알려주세요. 좋아요. 귀엽네요. 뭘까요? 원뱃입니다. 하지만 외모와는 달리 원뱃은 시속 4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어요. 좋아요. 이 동물은 어때요? 나무늘보예요. 눈이 안 보이고 엄청나게 느려요. 하지만 우리보다 3배 힘이 셉니다. 다음 문제, 무슨 동물일까요? 에뮤는 눈꺼풀이 2겹이라는 거 아세요? 하나는 깜빡이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먼지를 막기 위한 거예요. 이 새는 어때요? 대머리 독수리예요. 이 독수리는 북미에만 살아요. 그리고 암컷이 수컷보다 더 큽니다. 이 새는요? 공작이에요. 밝고 아름다운 색의 공작은 모두 수컷입니다. 짝을 끌기 위해 이런 외모가 필요해요. 이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코요테입니다. 시끄럽고 최소 11가지의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쉬운 문제예요. 뭘까요? 네, 펭귄이죠. 호주, 뉴질랜드, 칠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어요. 이 동물은요? 하이에나예요. 매우 사교적이고 최대 80마리의 그룹을 이루고 삽니다. 강한 사회적 계급이 있고 암컷이 수컷보다 우월합니다. 각 집단은 한 마리의 알파 암컷이 이끌어요. 그래서 웃고 있군요.
이 동물이 뭔지 아세요? 마르게이예요. 현재 이 동물이 지구에 몇 마리나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카피바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설치류입니다. 이 동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살쾡이에요. 살쾡이의 발은 눈 속으로 빠지지 않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냥에도 도움이 되죠. 스키도 더 잘 타고요. 이 동물은 아시겠어요? 고슴도치예요. 고슴도치 새끼는 포큐페트라고 불러요. 이 귀여운 동물은 뭐죠? 피카예요. 토끼와 관련이 있어요. 꼬리가 있지만 털 안에 숨어 있어서 보이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지만 맞힐 수 있을 거예요. 야생 멧돼지예요. 남극을 제외한 전 세계에 살아요. 이건 어때요?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네요. 타마린이에요. 원숭이 종류죠. 집단으로 살고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구조하러 옵니다. 쉬어갈 수 있는 쉬운 문제예요. 무슨 동물일까요? 물론 오리너구리입니다. 오리너구리가 독이 있다는 거 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을 공격한다는 기록은 없어요. 이 동물은 어때요? 미어캣입니다. 미어캣은 다양한 종류의 독에 면역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리너구리도 문제없어요. 이 작은 동물은 뭘까요? 흰 족제비예요. 자신보다 큰 동물만 사냥합니다. 정말 대담해요. 이건 뭘까요? 수달이에요. 90%의 수달은 알래스카에 살아요. 성게를 좋아해요. 꼭 가까이서 봐야 해요. 이 동물이 뭔지 아시겠어요? 전산갑이에요. 위험에 처하면 몸을 공 모양으로 말죠. 누가 만지거나 위협을 느끼면 머리를 가리고 공 모양으로 변합니다. 이 작은 웃는 얼굴의 동물은요? 쿼카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이라고 불리는데 항상 웃고 있기 때문에 또한 캥거루의 사촌입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개미알키가 개미만 먹고 사는 건 아니에요. 과일과 새알도 먹어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안경원숭이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영장류입니다. 최소한 5,500만 년 동안 존재해왔어요. 현재 멸종되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뭔지 아세요? 블루 드래곤이에요. 몰랐다고요? 매우 작고 다 자라도 3cm밖에 되지 않아요. 좋아요. 이 동물은요? 아시겠어요? 바키타예요. 매우 희귀한 해양 포유류죠. 이 돌고래는 1958년에야 발견됐어요. 과학자들은 겨우 10마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자, 몇 가지 동물을 맞히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메리는 인어예요. 메리는 엄마인 마리나와 바닷속에서 살고 있어요. 메리는 19살이고 마리나는 메리 나이의 2배예요. 마리나가 99살이 되면 메리는 몇 살일까요? 여든 살이요. 메리가 마리나보다 19살 더 어리기 때문이죠. 메리는 바다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에서 놀고 있어요.
다음 두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에요. 만약 모든 금붕어들이 모든 조개 껍데기 위에 앉는다면 한 껍데기당 한 마리의 물고기라 했을 때 금붕어 한 마리는 조개 껍데기 없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금붕어 두 마리당 하나의 조개를 나누기로 했다면 조개 하나가 금붕어 없이 남게 될 거예요. 정확한 조개와 금붕어의 수를 셀 수 있겠나요? 금붕어 4마리와 조개 3개가 있어요. 메리는 칼에게 반했어요. 칼은 사람이에요. 이 세 남자 중에서 그를 찾을 수 있겠나요? 첫 번째 남자는 발에 인어 문신이 있지만 그건 아무런 증거도 되지 않아요. 두 번째 남자는 조개 목걸이를 하고 있지만 그냥 보석을 좋아하는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세 번째 남자가 분명 칼이에요. 이 다이빙 코치 포스터에 그의 얼굴과 이름이 인쇄되어 있어요. 메리는 바다 마녀에게 가서 자기를 인간으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해요. 마녀가 말하길, 좋아, 하지만 먼저 너가 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봐야겠어. 내 수수께끼를 풀어봐. 너가 10이 있으면 10이 있는 거야, 3이 있으면 3이 있는 거야, 그리고 1이 있으면 하나도 없는 거야. 너가 갖고 있는 게 뭐지? 메리를 좀 도와줄래요? 정답은 선택이에요. 메리는 다리를 얻어 칼과 데이트를 해요. 그들은 해변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누가 이 스쿠터에 돈을 내야 할지 추측할 수 있겠나요? 메리요. 그녀의 발자국만이 스쿠터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메리가 이 교통수단으로 도착했던 거예요. 그리고 칼은 반대편에서 걸어왔어요. 칼과 메리는 해변을 계속 걸으며 모래에서 놀고 있는 4명의 남자들을 보게 돼요. 갑자기 칼이 겁을 먹고 도망쳐요. 왜죠? 이 남자는 유령이에요. 그림자가 없어요. 칼이 메리를 생일 파티에 초대했어요. 칼은 메리에게 제일 친한 친구들인 우영우, 이순희, 주은주, 서은서를 소개해줬어요. 여러분은 이 친구들의 특이한 점이 뭔지 알 수 있나요? 모두 똑바로도 거꾸로 읽어도 되는 이름이에요. 다음날 메리는 취업 면접을 보러 갔어요. 금속문이 있는 사무실 건물에 도착했어요. 문은 잠겼지만 번호 자물쇠 옆에 메모가 있어요. 단어 4개밖에 없어요. 불가사리, 진주, 불, 그리고 거북이. 메리가 이 암호 푸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이 목록 중에 불을 제외하고는 모두 물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는 불이에요. 면접에서 인사 담당자는 메리에게 물이 들어있지만 안에 다른 물체가 들어있는 4개의 같은 잔을 보여줬어요. 그는 메리에게 물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유리잔을 찾으라고 했어요. 도와줄 수 있겠나요? 모든 잔의 물 높이는 같아 보여요. 하지만 그 물체를 빼내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작은 물체가 들어있는 유리잔에 가장 많은 물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메리는 두 번째 잔을 선택해야 해요. 메리는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해요. 첫날 한 고객이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쳤어요. 매니저는 걱정 마세요. 제가 그 사람 알아요. 그 사람 누나가 4명 있어서 아마도 그 집 중 한 곳에 숨어 있을 거예요. 매니저는 경찰이 아니라서 그 사람들 집에 그냥 침입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누나들의 인스타그램에서 새로 올라온 게시물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도둑을 숨겨주고 있는지 알 수 있겠나요? 두 번째와 네 번째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두 셀카 모두에서 남자의 손 부분이 보여요. 하지만 이 남자만 도둑과 같은 반지를 끼고 있어요. 잡았다. 다음날 식당에서 친구 6명이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어요. 칼과 키티를 제외하고는 모두 체리 펀치를 주문했어요. 그걸 마신 5분 후에 그들은 속이 안 좋아졌어요. 메리는 의사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가 펀치에 독을 넣었다고 결론 내렸어요. 메리는 칼과 키티를 의심해서 그들에게 왜 다른 음료를 주문했나요? 라는 단 하나의 질문을 했어요. 키티는 전 딸기 알레르기가 있어서 차를 주문했어요. 조금만 먹어도 붉은 발진이 나요. 그리고 카일은
자랑스럽진 않지만 전 돈이 진짜 없어요. 커피가 더 싸서 이걸 시켰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죠? 키티요. 딸기 알레르기가 있다고 했는데 손님들은 체리 펀치를 마셨어요. 칼은 메리를 시골에서의 로맨틱한 주말에 초대했어요. 그들은 고급 호텔에 머물며 산책을 해요.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방에 침입해서 자신들의 물건을 뒤진 걸 봤어요. 그들은 3명의 용의자를 신문했어요. 이웃은 미안해요. 스카이다이빙 수업이 있었어요. 전 5분 전에 도착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청소부는 전 4층 방을 청소하느라 하루 종일 보냈어요. 그래서 아직 당신들 방을 치울 시간이 없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로비 소녀는 전 하루 종일 스웨덴에서 온 단체 관광객을 대접하고 있었어요. 몇 가지 예약 문제가 있었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죠? 청소부요. 이 호텔은 3층짜리예요. 칼과 메리는 보트 여행을 떠났다가 큰 폭풍을 만났어요. 결국 무인도에 들어가게 됐어요. 잠시 후 정말 배가 고파져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산책을 갔어요. 선택할 게 4가지 있어요. 신선한 수확이 있는 옥수수밭, 야생 고구마가 있는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즈와 릴리 모두 나중에 계산하기 위해 가방을 계산대에 올려놓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프레디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았어요. 어떻게요? 그림을 보세요. 릴리의 오른팔은 깁스를 하고 있고 가방은 부러진 팔 바로 옆에 서 있어요. 만약 그것이 릴리의 가방이었다면 그녀는 아마 건강한 팔을 이용해서 왼쪽에 놓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방은 로즈의 것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고 이 예시와 동일한 그림을 선택하세요. 잘했어요. 4번 그림은 동일하지만 180도 회전했어요. 형사는 유명한 억만장자 그린 씨의 별장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린 씨가 오늘 아침 코치와 골프를 치기 위해 집을 나간 후 사라졌다는군요. 형사가 모든 목격자들을 신문했어요. 하녀는 그린 씨가 아침을 먹고 오전 10시에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린 씨의 여자친구는 그린 씨가 일어나기 전에 아침 일찍 사진 촬영을 하러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린 씨의 개인 골프 코치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목격자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구죠? 코치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고객과 약속이 있었거든요. 안나는 시골에 계신 할머니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특별한 저녁을 요리하기로 결심했고 버섯을 따오라고 안나를 숲으로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안나에게 따야 할 버섯 사진을 주었습니다. 숲이 독버섯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안나가 맞는 버섯을 고르도록 도와주세요. 잘했어요. 3번 버섯은 완전히 안전해요. 조지와 헨리는 멋진 가수 타라를 만났습니다. 두 남자는 첫눈에 그녀와 사랑에 빠졌고 그녀를 요트로 초대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가 부두에 도착했을 때 두 남자는 각자 자신이 백만장자이고 요트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라가 어떤 사람이 거짓말쟁이인지 알아내도록 도와주세요. 요트를 자세히 보세요. 헨리의 바지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격자무늬 재킷이 있습니다. 동시에 조지의 손에 있는 시계는 금이가 있고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8시를 가리키고 있어요. 백만장자가 고장난 시계를 차고 다닐 것 같지는 않아요. 마이크와 웬디는 다음 주에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벽에 페인트 칠을 하다가 실수로 허리를 삐끗해서 넘어지고 기절했어요. 그는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3명의 여자가 그의 침대 발치에 서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모두 자신이 마이크의 아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가 그의 진짜 아내를 기억하도록 도와주세요. 첫 번째 여성의 배는 다음 주에 출산하는 여성치고는 너무 작습니다. 두 번째 여성은 굽이 높은 신발에 신발끈을 메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자의 신발은 끈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배 때문에 혼자 끈을 매지 못했습니다. 그림을 잘 보세요. 다르게 생긴 고양이를 찾으세요. 맞아요. 두 번째 고양이의 발은 다른 고양이들과 달라요. 티나는 5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동생들의 침대에서 누군가가 창문을 쾅 닫은 것 같은 큰 소리가 들려서 한밤중에 깨어났습니다. 티나는 여동생들 중 한 명이 모두가 잠든 후 집을 나갔다고 의심하고 서둘러 동생들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티나는 5개의 침대를 모두 조사했어요. 모두들 평화롭게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티나가 모두가 잠든 후 밖에 나가려다가 큰 소리를 낸 여동생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 침대에 있는 동생이었어요. 자세히 보세요. 더러운 운동화를 신은 채 담요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다이애나, 그녀의 약혼자 팀, 언니 사라, 그리고 강아지는 팀의 어머니인 윌슨 부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이애나는 강아지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세 가족 모두에게 물었어요. 팀은 옛 친구들과 만나 어울렸다고 했어요. 사라는 작은 고양이를 보여줬어요. 그녀는 새 애완동물을 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윌슨 부인은 심각한 알레르기 때문에 강아지를 멀리했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쟁이일까요? 윌슨 부인은 자신의 알레르기에 대해 거짓말을 했어요. 만약 사실이었다면 고양이 옆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베티는 딸이 셋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웃 로렌은 어젯밤 나이트클럽에서 베티의 딸들 중 한 명을 봤지만 정확히 어느 딸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베티는 딸들이 나이트클럽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두를 추궁했어요. 샘은 도서관에서 밤을 새웠다고 했어요. 젬마는 남자친구 춥고 비 오는 날이었어요. 켈럼 형사가 사무실에 있을 때 호텔 청소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 객실에서 의식을 잃은 여성을 발견했다는 신고였죠. 켈럼 형사는 바로 도착했어요. 그때 이름이 안나인 그 여자는 이미 정신을 차린 상태였습니다. 형사는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안나는 언니가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안나가 도착한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니를 놀라게 해주려고 몰래 왔기 때문이죠. 형사는 안나의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의 여동생이 도시에 왔는데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가능한 한 빨리 와주세요. 그 여자는 도착하자마자 체포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안나는 언니가 자신이 방문한다는 것을 모른다고 말했어요. 켈럼 형사는 언니에게 정확하게 어디로 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언니는 안나가 있는 곳을 찾았어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녀는 이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어요. 어텀은 고대 동굴을 탐험하는 고고학자예요. 한 달간의 탐험 후 상자가 3개 숨겨진 곳을 발견했어요. 이 중 하나엔 금이 숨겨져 있어요. 하지만 만약 상자를 잘못 고르면 동굴에 영원히 갇히게 됩니다. 첫 번째 상자 쪽지에는 금은 두 번째 상자에 없다. 두 번째 쪽지에는 금은 1번이나 3번 상자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 쪽지엔 여기엔 금이 없다. 그녀는 어떤 상자를 열어야 할까요? 금이 두 번째 상자에 없다면 첫 번째 또는 세 번째 상자에 있어야 해요. 하지만 세 번째 상자의 쪽지엔 금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상자에 있겠군요. 벤은 VIP 클럽에서 일합니다. 그가 할 일은 나이가 어리거나 수상한 사람을 입장 금지시키는 거죠. 매일 가짜 신분증을 가진 방문객들이 몰래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벤은 어떤 서류가 가짜인지 알아내야 해요. 여기 신분증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의 임무는 신분증 주인이 들어갈 수 있는지 벤이 결정하는 걸 돕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어때요? 그녀는 28월 13일에 태어난 것 같네요. 이 신분증은 진짜가 아닌 것 같아요. 좋아요. 하나 더 드리죠. 벤은 이 남자를 입장시켜야 할까요? 이 사람은 46살인 것 같아요. 하지만 사진을 보면 10대처럼 보이죠? 벤은 이 사람을 들여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수상하네요. 이번엔 어때요? 들여보낼까요? 아니면 쫓아낼까요? 이 신분증은 진짜 같아요. 들여보내도 안전할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이 있네요. 결정할 시간이에요. 여기엔 무슨 문제가 있어 보이나요? 아니요, 제가 보기엔 괜찮아 보이네요. 하나 더요. 벤은 그녀를 들여보내줘야 할까요? 주소를 보세요. 미국, 캐나다? 이상하네요. 가짜 신분증일 거예요. 그래서 아니오예요. 메이스는 다른 지역에 사는 할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할머니 집에 있는 동안 그의 자전거를 도둑 맞았습니다. 메이스는 경찰을 불렀어요. 그는 존스 씨가 자전거를 가져가는 걸 봤다고 했어요. 존스 씨는 항상 말다툼을 하던 이웃이었죠. 메이슨과 형사는 존스 씨를 방문했어요. 경찰관은 그 남자에게 자전거를 훔쳤는지 물었어요. 존스 씨는 울타리에 페인트 칠을 막 끝냈다면서 훔친 걸 부인했어요. 형사는 그를 믿었어요. 왜죠? 그의 이야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울타리 옆 잔디밭에 페인트가 새로 칠해져 있어서 존스 씨가 최근에 울타리를 칠했다는 걸 증명하고 있죠. 퀸이 개를 산책시키고 집에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자신이 가장 아끼는 팔찌를 훔쳐간 걸 알게 되었어요. 퀸의 동생 벨도 그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퀸은 동생을 찾아 혹시 액세서리를 가져갔는지 물으러 갔어요. 퀸은 화장실에서 나오는 벨과 마주쳤어요. 벨은 계속 샤워하고 있었다면서 팔찌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부인했어요. 언니 방에 들어갈 시간도 없었다고 했죠. 퀸은 욕실을 살짝 보더니 벨이 샤워한 것에 대해 거짓말했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죠? 벨이 진짜로 샤워를 했다면 욕실 거울에 김이 서려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완전 깨끗하잖아요. 이 도시에서 가장 돈 많은 부인인 앤더슨이 축구 경기를 보러 왔어요. 부인은 첫 번째 줄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경기 중간에 앤더슨 부인은 누군가가 자신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훔쳤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다행히도 바로 옆에 형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는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그의 주요 용의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누가 의심스러운가요? 봐요. 저기 등번호 7번을 달고 축구선수 복장을 한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7번은 경기 중이에요. 누군가가 들키지 않게 선수처럼 옷을 입은 걸 거예요. 애비는 애인과 같이 살아요. 그녀는 아직 부모님에게 자신의 관계를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비밀로 했죠. 한 번은 다른 도시에서 엄마가 애비를 방문하기 위해 왔어요. 그때 애비의 애인은 출장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혼자 사는 척하기로 결심했죠. 그럼에도 엄마는 애비가 누군가와 사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욕실에 칫솔이 2개 있어요. 그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것일 가능성이 높죠. 앨리스와 다코타는 주말에 도시의 동물보호소에서 일합니다. 앨리스는 개를 산책시키고 다코타는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줍니다. 누가 뭘 잘못하고 있죠? 다코타예요. 고양이에게 개 사료를 주고 있어요. 소피와 에버가 공원에서 소풍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남동생과 통화를 하고 있고 에버는 덤불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다. 누가 더 바보 같은가요?
에버예요. 이 열매에 독이 있다는 경고판이 있어요. 한 가족이 뒷마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틀라스는 잔디를 깎고 캐시디는 꽃에 물을 주고 있어요. 누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아틀라스예요. 잔디가 안 깎이는 걸 보니 잔디 깎는 기계가 제대로 작동 안 된 것 같아요.